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주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어민이 정말 자주 사용하는 문장 10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것들을 반복 연습을 통해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는 문장에서 쓸 수 있는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 연습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저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도움 필요하세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뭐뭐 하세요, 필요하다, 도움 이렇게 어순대로 하나씩 떠오르면 가장 좋은 거고요. 영어로 Do you need help? 이렇게 됩니다. Do you 뭐뭐 하세요 란 질문이고요. Do you need까지 하면 필요하세요 라고 묻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 넣어주시면 되는데 도움은 영어로 help죠. Do you need help? 도움 필요하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장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상대방에게 뭐 필요하세요? 라고 물을 때 Do you need? Do you need? 여기까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문장 만들 수 있어요. Do you need a ride?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a ride라고 하면 탈 것을 말하죠. 그래서 뭐 탈 것이 필요하세요? 라는 말은 뭐 태워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가야 되는데 좀 가기가 힘든 거예요. 대중교통으로 가기도 애매하고 그런 곳에 내가 차가 있다면 Do you need a ride? Do you need a ride? 탈 것이 필요하세요? 태워드릴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아래도 보면 Do you need more time? 우리 시험 칠 때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시간 더 필요해 라고 묻곤 하죠. 그럴 때 더 많은 시간이라고 해서 more time more time을 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Do you need more time? 시간 더 필요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상대방을 신경 쓰는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보고 있다가 필요하니? 뭐뭐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상대방에게 Do you need help? 아주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 멀리 있다가 뭐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도 있죠. 아, 집에 가고 싶다. I want to go home. I want to go home. 엄청 격식 있거나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그냥 친구들끼리 편하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너무 정신없고 그럴 때 나 뭐뭐 하고 싶어. I want to.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죠. 먹고 싶어, 가고 싶어, 그 다음에 마시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얼마든지 다 만들 수 있고요. 집에 가다라는 덩어리 표현 go home. 물론 하나하나 떠올려도 되겠지만 집에 가다를 go home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훨씬 더 문장 만들기가 편해지겠죠. I want to 하나에다가 go home. 이렇게 하나, 두 가지만 꺼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집 생각이 간절할 때 I want to go home. I want to go hom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비슷한 거 볼게요. I want to eat something. eat은 먹다. something은 무언가. 그래서 무언가를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도 점심 먹고 저녁 먹는 이 사이에 한 3시쯤 되면 입이 심심해지거든요. 뭔가 좀 먹고 싶은데 I want to eat something. I want to eat something. 뭐 좀 먹고 싶어요. 그리고 I want to watch a movie 라고 하면 영화를 보고 싶어요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영화를 보다는 watch a movie. 이런 것들 우리 나오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물론 한 번에 완벽하게 기억은 안 되겠지만 제가 비슷한 거 계속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마다 얘기해 주시고 많이 만나다 보면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영화 보고 싶다. I want to watch a movie. I want to watch a movie.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 만나자인데요. 우리 뭐뭐 하자. 그 다음에 내일 만나다. 이걸 더하면 Let's meet tomorrow. Let's go. 우리 가자라고 할 때 let'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무언가를 하자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 Let's meet. 만나자. tomorrow. 내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도 친구들이랑 좀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1년에 몇 번 만나기가 힘든데요. 그럴 때 이제 막 카톡이나 전화 같은 거 할 때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만나자. 우리 내일 만나자. 내일 다 시간 있지? Let's meet tomorrow. Let's meet tomorrow.
let's에다가 동사까지 바로 붙이는 거 연습해 주시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 let's go to the beach. 여기서 go to the beach 하면 해변에 가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바닷가 근처에 있는 펜션을 잡아서 놀고 있는데 이 방 안에만 놀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럴 때는 야, 우리 해변에 가자. Let's go to the beach.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자고 제안할 수 있겠고요. 밑에 보시면 Let's study together. 혼자 공부하면 어때요? 외롭기도 하고 중간에 막 그만둘까?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죠. 그럴 때 함께 공부하면 어떨까요? 훨씬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그냥 혼자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끼리 본 걸 바탕으로 같이 한번 물어봐 주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제안해 보세요. Let's study together. 우리 함께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어디에 사세요? 라고 묻고 있죠. 만났을 때 질문하는 거 그렇게 다양하지 않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한 5손가락 안에 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Where do you live? Where는 어디인데요? Do you live는 살다, 사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live가 살다, do you live? 사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합치면 어디에 사세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름이 뭐예요? 어디에 살아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기본 정보를 물어본 다음에 공통분모를 찾는 게 이 스몰 토크의 기본인데요. 할 말 없을 때 어디 살아요? Where do you live? Where 여기다 강세를 주면서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이렇게 하면 사는 곳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where를 가장 앞에 꺼낸다는 거 이거 깜빡하기 쉬운데 계속해서 장소 물어본다 where, 장소 물어본다 where, 사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Where do you work? 어디서 일하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만나면 안녕하세요. 어떤 일 하세요? 그거요? 어디서 일하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조금 더 길게 가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바로 Where do you work? 살다라는 live, 이게 work, 일하다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일하시는데요? Where do you work? Where do you work? 그리고 어디서 공부하세요? 사실 이것도 물어보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영어 공부한다고 했을 때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카페에서 할 수도 있고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집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공부하는지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Where do you study? Where do you study?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study를 넣으면 또 새로운 질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디서 공부하세요? Where do you study? Where do you stud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Where do you까지 마치 하나처럼 Where do you? Where do you? 이렇게 한 다음에 동사만 강세 주면서 study, live, work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좀 나아졌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I'm feeling better. feel better 이라고 해서 기분이 나아지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몸 전체적인 상태, 컨디션이 좋아진다고 할 때도 feel이란 동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I'm feeling better 하면 몸이 좀 괜찮아졌어요. 이제 좀 나아졌습니다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몸이 조금 안 좋았는데 컨디션을 되찾은 겁니다. 그럴 때 good condition 이것보다는 이거는 콩글리시에 가깝고요. I'm feeling better. 좀 나아졌어요. I'm feeling better. 이 표현이 더 좋습니다. 그 보시면 I'm feeling great. better는 더 나아졌다는 의미고요. great 하면 기분이 괜찮아요. 저 상태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혹은 피곤한 기분이 들고 그런 상태다라고 하면 I'm feeling tired. 피곤한, 그 다음에 지친, tired. 이거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얘기하기보다 I'm feeling better. I'm feeling great. I'm feeling tired.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맞는 감정으로 함께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는요. 저에겐 남동생이 2명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형제가 있나요?
가족 관계 어떻게 되시죠? 이런 것들 나중에 조금 더 사적으로 들어가면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I have two brothers. I have two brothers.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 펜을 가지고 있거나 책을 가지고 있거나 보통 물건을 많이 떠올려 주시는데요. 네, 이게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거든요. 감기에 걸렸어요. 이 감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have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형제 두 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가지다라는 의미 외에도 뭐뭐가 있어요라고 할 때도 I have. 뭐 우리가 있어요라고 하면 we have. 이런 식으로 주어 바꿔가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 have two brothers. 저는 형제가 두 명 있습니다. 만약 뭐 남자 형제가 아니고 여자 형제라면 I have two sisters.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숫자만 바꿔주시면 또 나중에 한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I have a brother. I have one brother. 형제 한 명. 네, older brother. 형 한 명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I have a lot of friends. 저는 친구가 많이 있어요.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뭐 숫자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숫자로 세기에 뭐 애매하거나 잘 모를 때 그냥 많다라고 할 때 a lot of 강세는 lot을 주면서 a lot of friends 친구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I have a dog. have a dog은 개를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강아지를 키우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이런 것들 have를 사용한 것들 여러 가지 있으니까 나오는 것마다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거 I have a dog. 저는 강아지를 키웁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I have a dog. 그리고 I have a lot of friends. 이런 것들 배우다가 나중에 새로운 거 넣어서 I have a lot of friends in China. 저는 중국에 친구 많아요. 예전에 어학연수를 뭐 오래 해서 친구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뒤에 나라만 붙이면 또 새로운 느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7번째는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죠. 잠깐만. 지금 뭔가 시간이 뭔가 부족할 때 잠시만요. Can you wait a minute? 뭐뭐 해줄 수 있나요? Can you에다가 기다리다 wait가 붙었습니다. Can you wait?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도 1초만, 1분만 이런 식으로 잠깐을 표현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 minute 하면 1분이라기보다는 잠깐 정도의 의미로 봐주시면 되고요. 뭐 나중에 a second나 뭐 a moment 이런 걸로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 문장 다시 해볼까요? Can you wait a minute? 잠시만 기다려 주실래요? Can you wait a minute?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요. Can you give me a hand? 이렇게 보면 give me a hand는 나에게 손 하나를 주다라고 해서 돕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Can you 뭐뭐 해줄래요? 라는 패턴 정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Can you give me a hand? Can you give me a hand? 그리고요. Can you close the window? close는 닫다고요. the window 하면 창문이 되겠죠. 제가 창문 근처에 있을 때 친구가 춥네? 친구야 저 창문 좀 닫아주겠니? 이렇게 묻는다면 Can you close the window? 어떤 부탁이든 괜찮습니다. 가볍게 뭐뭐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게 Can you거든요. 그래서 뭐 창문 닫아줄래? 잠깐만 좀 도와줄래? 잠깐만 기다려줄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저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제 취미는 뭐뭐입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건 뭐뭐야. 이런 식으로 원어민들은 더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I like reading books.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I like to랑 I like ing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는 ing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I like. 저는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활동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뒤에는 어떤 활동인지 뭐뭐 하다를 활용할 건데 근데 그냥 바로 원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ing로 꼭 바꿔주셔야 돼요. 한 문장에는 동사 한 번밖에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쓰고 싶으면 보통 형태를 바꿉니다. 그래서 reading books, 책 읽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I like reading books. 저는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제 취미는 책 읽는 것입니다. 독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I like watching movies. 책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취미를 한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다는 watch a movie. 그다음 막 여러 개 보는 거는 복수 형태 써서 watching movies. 이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I like watching movies. 저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이런 의미가 되고요. 밑에 보시면 I like playing games. 저는 게임하는 거 좋아합니다. 게임을 하다 play games. 여기서 ing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의 취미를 뭐 잘 모르시겠으면 이 사전 찾아서 내가 축구하는 거 좋아하는데 play soccer이라고 하는구나. 네, 혹은 바이올린 연주하는 거 좋아하는데 play the violin.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걸 찾은 다음에 ing 형태로 다 넣어주기만 하면 늘 취미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9번째는요. 오늘 정말 덥네요 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It's very hot today. hot을 사용해서 더운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I'm hot. 이렇게 내가 덥다라고 해서 I'm을 꺼내는 경우가 있는데 hot은 더운이라는 의미 외에도 좀 섹시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 핫해, 나 섹시해, I'm hot.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시지?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어는 it. 이걸로 가져가 주세요. It's very hot today. 오늘 정말로 덥네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조해주기 위해서 very가 나왔고요. 오늘이라는 today 이거는 맨 끝으로 시간 표현은 보통 뒤로 빼주시면 됩니다. 언제나 주어 동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국어에서 제일 앞에 있다고 제일 처음에 꺼내시면 안 돼요. 제일 끝에 넣어주세요. It's very hot today. 오늘 정말 덥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It's very cold outside. 이번에는 오늘이란 today 대신 outside, 바깥쪽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이 hot이 아니라 이번에는 cold. 뒤에 날씨만 바꿔주시면 돼요. 바깥쪽이 춥네요. It's very cold outside. It's very cold outsid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 sunny. 이거는 태양이 내리쬐는 이런 맑은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It's very sunny today. 갔더니 햇살이 쨍쨍한 날씨, 정말 햇살이 강할 때는 very를 사용해서 It's very sunny toda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그의 이름을 아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애를 데리고 왔는데 막 이러는 겁니다. 아세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름 아시나요? Do you know his name? 자, 이번엔 do you know 다음에 그의 이름이라고 해서 his name. 뭐 하세요라고 할 때 do you가 바로 나오면 굉장히 좋은 습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보통 알고 있지만 이게 꺼내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do you know 여기까지 한 번에 딱 나오면 아주 절반 이상 해결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하는지만 물어보시면 돼요. 그의 이름을 아냐고 물어보니까 do you know his name? 얘 이름 알아? 그리고요. 딴 거 바꿔보면 do you know this place? 이 장소를 아시나요? 낯선 장소에 갔는데 여기 뭔가 좀 여기 화장실 여기 있고 여기는 은행이 있지 않나 막 이러고 있으면 Do you know this place? 너 이 장소 아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Do you know 다음에 how to를 쓸 수도 있어요. how to는 뭐뭐 하는 방법이거든요. How to cook. 요리하는 방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또 요리할 줄 알아? 어디 뭐 놀러 가면 요리하는 사람 한 명쯤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 잘 못하는데 Do you know how to cook? 요리할 줄 아세요? 또 요리할 줄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아세요라고 할 때 do you에다 알다라는 의미를 가진 know를 붙여서 do you know? Do you know?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글을 아세요? 이 장소를 아시나요? 요리할 줄 아세요? 이런 식으로 변형시켜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주원입니다. 원어민이 매일 쓰는 영어 표현들을 가장 쉽고 친절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언제 쓸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초보자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오늘 강의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10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저는 공원에 가요 라고 하고 있는데 너 어디 가는 중이야? 그럴 때 I'm going to the park. 저 공원에 가고 있어요. 공원에 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공원에 가다라는 거는 go to the park. go, 가다에다가 방향을 나타내는 to를 붙여서 go to the park. 이게 공원에 가다인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가요. 가는 중입니다. 가고 있어요. 이거죠. 그럴 때는 I go가 아니라 I'm going.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꿔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지금 가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I'm going to the park. 저 공원에 가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한번 더 해볼게요. I'm going to the park. I'm going to the park. 자, 비슷한 문장 보시면요. I'm going to the library. 내가 공원에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도서관에 간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뒤에 내가 가는 장소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주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새로운 특이한 장소를 얘기하진 않거든요. 은행, bank, 화장실, restroom 이런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까먹었다라고 하면 또 하면 되고요. 반복해서 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 공원, park, 도서관, library 나온 김에 한 번 더 얘기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슈퍼마켓은 살짝만 멜로디 넣어서 supermarket. I'm going to the supermarket. 저는 슈퍼마켓에 갑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저 슈퍼마켓 가요. I'm going to the supermarket. Where are you going?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아주 간단하게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라는 감정은 I'm not sure. 네, 이거 짧으니까 바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I'm not sure. sure이 확신하는. 그래서 부정의 not을 붙여서 I'm not sure. 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확실하지 않은데. 이런 감정 모두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여기 보면 I'm not 다음에 ready를 붙이면 확신하지 않는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준비가 되는 ready. I'm not. 저는 어떤 상태가 아닌데 ready.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죠. 옷을 막 지금 반밖에 안 입었는데 다 됐어. 나 올라갈게 라고 하면 I'm not ready. 나 준비 안 됐어요. I'm not ready.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I'm not 그 다음에 ing 형태로 이번에는 feeling well 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다가 아니라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비동사를 사용하는 게 제가 두 가지 많이 말씀드리는데 형용사, 확신하는, 준비된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진행형을 사용해서 지금 어떠어떠하다 혹은 지금 어떠어떠하지 못하다 이렇게 앞에서 말한 진행형의 느낌도 줄 수 있죠. 여기서는 나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I'm not feeling well.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이 표현 사용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말이 기대됩니다 라고 하고 있죠. 주말이 너무 기대돼. 그때까지 못 참겠어. 이렇게 굉장히 기대하는 걸 나타낼 때는요. I'm excited about the weekend. 흥분된 이런 의미를 가진 excited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I'm excited.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되거든요. 앞에서 비동사 사용해서 나의 상태나 감정을 얘기해 주는데 흥분된,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이런 감정을 I'm excited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about the weekend 주말에 관련해서 너무 흥분된다. 이 말이 뭐죠? 주말이 기대된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주말이 빨리 왔으면 주말 정말 이런 거 꼭 이렇게 완벽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 감정 자체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I'm excited about the weekend. 그때 여행 가거나 주말에 콘서트가 있거나 이러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한번 기대해 볼까요? I'm excited about the party. 네, 최초로 이제 파티에 가게 된 겁니다. 정말 좋은 장소에서 맛있는 거 많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 잔뜩 있는 파티. I'm excited about the party. 그리고 I'm excited about the trip. 네,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으면 우리 주말만 기다리잖아요. 빨리 월화수목금이 가고 주말 떠났으면. I'm excited about the trip. 여행을 의미하는 trip이 등장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커피 한 잔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있고요. Can I get a cup of coffee? 이 get 동사를 사용해서 받거나 얻거나 사다 모두 등장할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뭐 친구 집 놀러 갔을 때 Can I get? 나 좀 받을 수 있을까?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말이야 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커피 전문점, 뭐 스타벅스나 투썸 같은 데 갔으면 저 커피 한 잔만 살 수 있을까요? 구매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여행 갔을 때 Can I get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Can I get a cup of coffee? 저 커피 한 잔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커피 전문점 가면 좀 구체적으로 An iced americano. 아이스 아메리카노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메뉴를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Can I get some water? 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은 water. 액체 같은 것들은 뭐 좀 주세요 라고 할 때 some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some water 하면 물 좀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뭐 대놓고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걸 더 추천해 드리거든요. Can I get some water? 무언가를 받고 싶을 때는 Can I get? 뒤에 보시면 이제 식당 갔는데 메뉴판조차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저 메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the menu? Can I get the menu? 메뉴를 요청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an you give me보다 Can I get을 사용하는 거 더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핸드폰은 못 찾겠어요. 저도 자주 처하는 상황이죠. 꼭 주머니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못 찾는 경우 많거든요. 그럴 때 친구들한테 야 전화 좀 해주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I can't find my phone. 할 수 없다. I can't. 할 수 있다가 I can이고요. 할 수 없다는 좀 강세 주면서 I can't. 트가 들어갈 때도 있고요. 빨리 얘기하다 보면 안 들릴 수 있거든요. 강세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I can't find my phone. 찾다 나의 핸드폰을. 우리 한국어로는 핸드폰을 찾다지만 언제나 영어는 동사가 먼저입니다. 나는 뭘 했다 무엇을. 이 기본 형태를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I can't find my phone. 핸드폰을 못 찾겠어. 할 수 없어. I can't. 여기다가 find my wallet. 정말 큰일 난 상황이죠. 저도 해외여행 가서 지갑 한두 번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심지어 여권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I can't find my passport. 심지어 공항에서 여권을 없어서 막 출국 못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다행히 저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막 이렇게 찾은 적은 있어요. 막 가방 쪽 구석에 놔두고 어딨지 하면서 I can't find my passport. 혹은 열쇠가 어딨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I can't find my keys. 요즘은 뭐 도어락이 있어서 열쇠 많이 안 들고 다니지만 뭐 자동차 키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집에 아직 열쇠 열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못 찾는다면 I can't find my keys.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커피 좀 마시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간 몽롱할 때 정신을 확 깨우는 커피 한 잔 간절하죠. I want some coffee. 뭐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단순하게 나는 원한다. I want 커피 좀 some coffee. 이렇게도 많이 얘기합니다. 특히 원어민들은 단순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꼭 구체적인 동작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경우에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커피를 원해요 라고 하면 당연히 마시는 걸 원하는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쓰셔도 괜찮아요. I want some coffee. 너무 간단하죠? 이런 것들부터 먼저 연습해 주셔야 돼요. 커피를 원할 때, 커피 너무 마시고 싶을 때
I want some coffee. I want some coffee. 원하는 거 다 얘기해 주시면 돼요. 딴 것들 한번 해볼까요? 나 휴식을 좀 원해. I want some rest. 휴식, rest.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잠깐 쉬고 싶은 거예요. I want some rest. 휴식이 원합니다. 그리고 I want some water.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물 마시고 싶다. 나 물을 좀 원해. I want some water. 물뿐만 아니라 orange juice.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낵 같은 거. I want some snacks. 나 간식을 좀 원해.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원하는 거 편하게 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친구들끼리 있다면 이런 표현 충분히 훌륭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7번째는 모자가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칭찬 표현 많이 알면 좋거든요. 친구의 모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I like your hat. 참고로 이렇게 앞에 뾰족 튀어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cap이라고 하고 이렇게 둥글게 있는 걸 hat이라고 얘기합니다. 친구가 이제 저 동남아 같은 나라에 여행 가면서 예쁜 모자를 하나 사온 겁니다. 나 이거 쓰고 나 요번에 베트남 나트랑 갈 거야 라고 하면 Oh, I like your hat. 이런 식으로 칭찬해주면 정말 좋아해 줄 겁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안 어울리는데 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산 거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I like your hat. I like your hat. 그냥 몸에 배이도록 연습해 주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I like your hair. 제가 머리를 이발하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칭찬해 주면 되죠? I like your hair. 혹은 hairstyle.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든다라고 해도 되고 그냥 머리가 마음에 들어라고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식이든 칭찬만 해주시면 돼요. I like your까지 한 번에 나올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제가 머리 자르고 왔어요. 뭐라고 하면 되죠? I like your hair. 머리 참 마음에 든다. 혹은 제가 새 신을 신고 왔습니다. 어떤 칭찬을 제가 바랄까요? I like your shoes. 참고로 신발은 한 짝만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죠. 두 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씁니다. I like your shoes. 좀 더 강조하고 싶다면 I love your shoes. like 대신 더 강렬한 의미를 가진 love를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는요. 지금 몇 시예요? 라고 하고 있죠. 제가 초등학교 때도 이 표현 정말 많이 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거는 문법 같은 거 따지지 않고 바로 나오더라고요.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또 긴장하면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120, 150%로 해놔야지 우리가 100%로 편하게 툭 꺼낼 수 있을 겁니다. 시간 물어볼 때 What time is it? now를 붙여도 괜찮아요. What time is it now? 지금 몇 시입니까? 시계가 없는데 시간을 물어보고 싶을 때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가지 표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What day is it today? 이거는 요일을 물어보는 겁니다. Monday, Tuesday, Wednesday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일이 궁금하면 What day is it today?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요일을 넘어서 며칠입니까? 라고 하고 싶으면 밑에 거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위에서부터 몇 시예요? What time is it? 무슨 요일입니까? What day is it today?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칠입니까? What's the day today?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면 헷갈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세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Do you need help? 필요하다 need 뭐뭐 하세요? Do you 옆치면 Do you need 필요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help는 도움이죠. Do you need help? 도움 필요하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do you need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문장 만들 수 있거든요. 돈 필요하니? Do you need money? 어떤 것이라도 좀 필요하니? Do you need anything?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하세요라고 물을 때 do you 그리고 동사까지 같이 넣어서 바로 나오면 가장 좋습니다. 필요하세요? Do you need? 원하세요? Do you want? 그리고 가지고 있나요? Do you have? 이렇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동사를 넣어서 여기까지 얘기했다. 와, 이 정도면 여러분 영어 실력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단계를 향해서 우린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anything, 어떤 것이든 좀 필요하세요? money, 돈 좀 필요하니? help, 도움이 필요하세요. 이렇게 상대방이 무언가를 필요한지를 뒤에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사과할 때 I'm sorry 이렇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I'm sorry I'm late. 어떤 게 미안한지 함께 얘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물론 따로따로 I'm sorry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I'm late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지만 한 번 얘기하면 상대방이 이해하기 더 편하겠죠. I'm sorry I'm late.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유까지 얘기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화났다가도 사르르 녹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늦었다. 뭐라고 하면 되죠? I'm sorry I'm late. I'm sorry I'm lat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I'm sorry에다가 I forgot. forget이 잊어버리다. 과거는 forgot이 되거든요. 그래서 I'm sorry I forgot. 이렇게 하면 뭐죠?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죠. 뭐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날짜를 잊어버리거나 이렇게 뭔가 잊어버린 겁니다. I'm sorry I forgot. I'm sorry I forgot. 자, 그리고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뭐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가 갈 수 없거나 아니면 손이 다 묶여 있어서 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못 들어주는 겁니다. 저거 내가 들어줘야 되는데 I'm sorry I can't help. 너무 멀리 있어서 어떻게 내가 지금 돕고 싶은데 I'm sorry I can't help. 이렇게 미안함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I'm sorry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 붙여서 함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그냥 I'm sorry I'm late 한 번에 쭉 가져갈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어민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영어 문장 제가 10가지 뽑아서 하나씩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이것들을 반복 연습해서 내 걸로 만들어 두잖아요. 특히 그냥 눈으로 볼 때 아는 게 아니라 쓸 수 있게 만들어 두면 영어 말하기 실력이 정말 일치월장할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도 할 수 있게 제가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같이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를 아세요? 라고 묻고 있죠. 네, 얘 알아? 그를 아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 이건 영어로 Do you know him? know는 알다죠. 뭐뭐 하세요 라는 do you 다음에 know를 붙여서 Do you know? 아세요? 라는 의미가 되고 남자면 him, 여자면 her 혹은 그냥 사람 이름을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이거 나중에 실수하거나 뭐였지라고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네, 쉬워 보이는 것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는 것도 다시 말해봐야 됩니다. Do you know him? Do you know him? 자, 이거 do you know를 사용해서 Do you know this place? 이 장소를 아시나요? 남자 대신 이 장소를 넣기도 하고요. 혹은 how to cook this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how to는 뭐뭐 하는 방법을 말하거든요. cook this, 이것을 요리하는 방법이 되겠죠. TV를 보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딱 쳐다보면서 Do you know how to cook this? 뭐뭐 할 줄 알아? 하는 방법, 이것을 요리하다. 네, 영어에서는 이렇게 어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주어 동사부터 만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거 요리할 줄 알아? 요리해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맛있어 보이는 것들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를 아시나요? Do you know him? 이 장소를 아시나요? Do you know this place? 이거 요리할 줄 아시나요? Do you know how to cook this? 이렇게 do you know 사용해서 다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펜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바꾸면 Can I borrow your pen? 뭔가 무상으로 빌릴 때 borrow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손동작 이렇게 오면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보세요. 빌려오다에 가깝고 이거는 borrow입니다. borrow. 그리고 손을 이렇게 밀면서 빌려주다라고 하면 lend.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손동작 헷갈릴 때는 그래, 이게 borrow, 이게 lend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돼요.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는 can I죠. Can I borrow? 내가 빌려도 될까? 여기까지 한 번에 나오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만 바꾸시면 돼요. Your pen. 펜 좀 빌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어서 보면요. Can I borrow 다음에 your book. 저 책 나 읽고 싶었는데 잠깐만 좀 빌리고 싶을 때 Can I borrow your book? 너의 책을 좀 빌릴 수 있을까? 라고 하고 있고요. 또 Can I borrow를 사용해서 your umbrella. 우산은 umbrella. 너의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 보니까 우산 꽂이대에 얘 것만 한 두세 개 정도 꽂혀져 있는 겁니다. 너 두 개나 가지고 왔어? 나 하나만 좀 빌릴 수 있을까? 네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 Can I borrow your umbrella? 그래서 Can I borrow? Can I borrow? 여기까지만 쓰면 뒤에 물건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뭐 시험에 떨어졌거나 혹은 좋아하는 여자한테 고백했는데 바로 차여버린 겁니다. 나는 너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럴 때 뭐 입맛이 있겠습니까? I don't feel like eating. 나 뭐뭐 하고 싶지 않아. 그럴 기분 아니야 라고 하면 I don't feel like 플러스 동사의 ing 형태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I don't feel like. I don't feel like. 그 다음에 eating. 먹고 싶은 기분 아니야. 안 먹을 거야. 먹고 싶지 않아.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이 기분 자체, 이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I don't feel like walking. 나 걸을 기분 아니야 라고 하고 있죠. 저는 이제 기분이 안 좋거나 좀 무슨 일 있을 때 걷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서 야 걷자. 사실 이거 10년 전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제 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차이는 바람에 기분이 굉장히 다운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2시간 거리였는데 야 그냥 걷자. 여기서 앉아있어봤자 안 좋은 생각만 들고 머릿속에서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제 몸이라도 혹사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2시간 넘는 거리를 걸어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거기 친구가 계속 막 하기 싫다고 I don't feel like walking. 나 지금 걸을 기분 아니야. 나 그러고 싶지 않아. 이렇게 했는데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아마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I don't feel like walking. 걸을 기분이 아니야. 그리고 I don't feel like watching TV. 이것도 마찬가지죠. I don't feel like 다음에 TV를 보다 watch TV. 여기 ing 형태를 줬습니다. 그러면 TV를 볼 기분이 아니다. TV를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막 이렇게 해서 좀 충격받을 때,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지금 나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 I don't feel like eating. 나 걷고 싶지 않아. I don't feel like walking. 나 지금 TV 볼 기분 아니거든. I don't feel like watching TV.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필 있어요? 뭐뭐가 있나요? 라고 할 때 이 동사 바로 떠오르는지 지금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겁니다. Do you have a pencil? 바로 have 동사인데요. have는 가지다 아닌가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do you have는 가지고 있나요? 근데 우리 한국어로 얘기할 때 당신은 연필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하지 않죠? 그냥 연필 있어요 라고 하는데 뭐뭐가 있어요 라는 거를 do you have랑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do you have a pencil? 연필 하나 있나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do you have 물건. 다른 것도 해볼까요? do you have a car? 차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차가 급하게 필요한데 우리 친구가 차가 있던 것 같은데 do you have a car? 너 차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do you have a ticket? ticket 이러면 티켓, 우리가 어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티켓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너 티켓 있어? Do you have a ticket?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만 넣으면 뭐뭐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쇼핑하러 가자라고 하고 있고요. 이건 영어로 Let's go shopping. Let's, 우리 뭐뭐 해요. 나 뭐뭐 할게, 너 뭐뭐 해. 이걸 다 포함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자, Let's go, 우리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쇼핑하러 가다, 요건 하나의 덩어리로
go shopping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let's go shopping이라고 하면 쇼핑하러 가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옷 사고 싶을 때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모아서 가면 더 즐겁잖아요. Let's go shopping. 우리 쇼핑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let's play soccer.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항상 선임들이 축구하러 가자 우리를 이렇게 다 같이 끌고 갔는데요. 축구를 하다 play soccer. 우리 축구하러 가요. Let's play soccer. Let's play soccer. 그리고 우리 영화 보자. 네, 뭐 시간이 남았는데 책 볼 수도 있고 그냥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 영화 보자. Let's watch a movie. 보통 집에서 이렇게 영화 볼 때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Watch a movie. 영화를 보다. 이렇게 하나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버스 정류장이 어디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길 물어볼 때 가장 기본 표현이라 보시면 돼요. 더 공손한 표현도 있고 또 돌려서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 이게 기본 중에 기본. Where is the bus stop? 이것부터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Where is the bus stop? Where is 뭐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장소가 궁금하다. Where를 먼저 떠올려 주시면 돼요. Where is 어디 있어요?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고요. 장소 바꿔보도록 할게요. Where is the bathroom? 네, 집이 굉장히 큰 경우에 화장실을 못 찾을 수도 있죠. 네, 물론 뭐 원룸이다. 바로 화장실이 보이긴 하지만 보통 좀 큰 집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물어볼 수도 있겠죠. Where is the bathroom? 참고로 bath, 이건 욕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집에 있는 화장실을 bathroom이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공중 화장실, 우리 여행 갔을 때 잠깐 이용한 데는 restroom, 이걸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물어보면 Where is the restroo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Where is your house? 너의 집은 어디니? 그거 어디 있어요가 아니라 너의 집이라고 하면 your house 이렇게 됩니다. 네, 저도 친구가 5분만 걸어가면 집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열심히 걸어가는데 막 10분을 걷고 15분을 걸어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니네 집 어디 있어? Where is your house? Where is your hous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where is 다음에 여러분이 찾고 싶은 장소 넣어서 완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고요. 뭐뭐 해줄 수 있어? 나를 돕다. 이렇게 하면 Can you help me? 그냥 help me 하면 도와줘 라는 의미죠. 근데 거기다가 can you를 붙이면 약간 부탁하는 느낌이 돼요. 뭐뭐 해줄 수 있어? Can you? 나를 돕다? Help me.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나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 도와줄 수 있어. Can you help me? 그냥 help me. 이런 건 뭐 좀 긴박할 때 쓰는 거지 부탁할 때 쓰기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물론 please 쓰면 모를까. Can you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Can you 넣어서 Can you pass the salt? pass 이건 건네다거든요. salt는 소금. pass the salt 그 소금을 건네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요리를 하고 있는데 막 손에 막 장갑 끼고 막 못하는 상황에서 소금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야, 소금 좀 건네줄 수 있어? Can you pass the salt? Can you pass the salt? 그리고 문이 저기 있습니다. 근데 너무 더운 거예요. 문 좀 열었으면 좋겠다. 내가 직접 가서 해도 되지만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친구가 문 앞에 서 있으면 Can you open the door? 문 좀 열어줄 수 있어? 문 좀 열어줄래? Can you open the door? 이렇게 해주는 거죠. Can you? Can you? 요 부탁하는 느낌 살려서 한번 꺼내는 거 이거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저는 학교에 가고 있어요. 꼬마애가 가고 막 이렇게 가방 메고 어디 가는데 귀여워서 물어보죠.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school. 저 학교 가고 있어요. Go to school. 학교에 가다. 이거 형태를 살짝만 바꿔주시면 돼요. I'm going. 이거는 나는 가다가 아니라 나는 가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I go 아니죠.
I'm going to school. I'm going to school. 이 진행형의 느낌을 충분히 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I'm going to bed라고 하면 나는 잠자리에 들고 있어요. 잠자리에 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be 플러스 ing가 진행형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기도 하고 앞으로 할 거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go to school, go to bed. 이런 것들은 떨어뜨리지 말고 하나로 기억해 주세요. go to bed, 잠자리에 들다. 그리고 I'm going to the supermarket. 저는 슈퍼마켓에 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 좀 사러 슈퍼마켓에 가야지. 이거 짐 싸고 나왔는데 친구가 반갑다. 야, 너 어디 가는 중이냐? I'm going to the supermarket. 첫 번째 대답을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쉽고 자주 사용하는 것부터 이렇게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째는 미소가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웃고 있는 상대방에게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I like your smile. 이것도 하나의 괜찮은 칭찬이 될 수 있겠죠. 옷 입은 것도 칭찬하고 헤어스타일, 미소, 목소리, voice 이 모든 거를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I like your. 나는 너의 뭐뭐가 마음에 들어.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I like your smile. 웃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I like your idea. 네, 꼭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생각을 딱 해서 이거 어때? 라고 했는데 와, 그 아이디어 참 마음에 든다. I like your idea. I like your idea. 상대방의 생각을 칭찬해 줄 수도 있고요. I like your style. 제가 딱 옷을 입고 왔는데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인 겁니다. 너 스타일 마음에 드는데? I like your style. 이렇게 갖가지 모습 다 칭찬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0번째는요. 여기는 처음입니다. 어떤 장소 갔는데 저한테 막 길 물어보거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This is my first time here. 저도 여기 처음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여행 갔을 때 이 나라 와보셨나요? 여기는 뭐 몇 번째인가요? This is my first time here. 이렇게 하면 정말 그래요? 라고 하면서 맛있는 데도 막 소개시켜주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This is 이것은 뭐뭐입니다. My first time. 이것은 너의 처음입니다. Here. 여기가 처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새로운 나라를 가거나 새로운 장소를 갔을 때 This is my first time here. This is my first time here. 저 여기 처음이에요. This is my first time her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거 보면요. This is my 이것은 나의 뭐뭐입니다. Favorite song.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갑자기 어디 뭐 가게 갔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This is my favorite song. 가장 좋아하는 우리 최애를 말할 때 favorite. favorite. 이거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favorite song. 이렇게 됩니다. This is my favorite song.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This is my book. 이거 내 책이야. 정말 단순하게 가까이 있는 거 가리키면서 이거 뭐뭐야 라고 하면 this is. 보통 사물을 얘기할 때는 멀리 있는 거 that is. 가까이 있는 거 this i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this is my book. 이거 내 책이야. 막 들고 가려고 할 때 이거 제 책이에요. This is my book.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처음입니다라는 나의 첫 번째 time을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 그 다음에 사물까지 모두 this is를 사용해서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퀴즈입니다. 이 10문장들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시면 가장 좋고요. 플러스 알파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댓글로 여기는 처음이에요. 지금 가물가물할 때 한번 써보시면 기억에 이렇게 스며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사용할 확률도 훨씬 더 커지겠죠.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장 함께 써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일단 한 문장이라도 꼭 한번 써보세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